증설 계획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전담 TF팀까지 꾸린 청주시로서는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데 SK하이닉스를 무조건 옹호만 하는 게 지역의 득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방침으로 교원과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져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크라톰이라는 마약을 밀수입해 판매해온 태국인들이 검거됐습니다. 일반 허브차 티백 제품으로 위장했는데 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10개월간 공전을 거듭했던 주민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이 19차례나 모여 대책회의를 가진 끝에 합의점을 도출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 공장 증설 계획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지난 4월 SK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에 대비해 전담 TF팀까지 꾸린 청주시로서는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5월 청주시의 공장 증설을 염두에 두고 하루 최대 18만 톤의 공업용소 공급이 가능한지를 타진한 바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청주시는 SK하이닉스 측의 투자를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달 만에 기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사회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들어 투자 계획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반도체 수요가 없는데 공장 증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SK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을 돕기 위해 모든 인허가 부서가 똘똘 뭉쳐 전담 TF팀까지 만든 청주시로서는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백지화가 아닌 잠정 보류라는데 한 가닥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인허가라든가 공업용수, 전기, 건축 등 공장 신축에 필요한 시청의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SK하이닉스의 과도하리만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LNG 발전소는 청주에 적지 않은 환경적 영향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환경단체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번 투자 보류를 지켜보며 SK하이닉스를 무조건 옹호만 하는 게 지역에 득이 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김병우 전 교육감의 삼선을 저지하고 충북의 새로운 교육수장이 된 윤건영 교육감이 다시 한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충북 교육의 방향을 대전환하겠다는 것인데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공간 재구조화와 주제 중심 교육과정 도입 등으로 교육 회복 사례가 된 초등학교를 방문한 윤건영 교육감.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필평가든 아니면 또 선생님들에 의한 그 수행평가든 어쨌든 정확하게 또 학생들의 상황을 맞춤형으로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의 1호 결제인 진단평가 강화와 이에 따른 맞춤형 지도를 강조한 건데 당면한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교원과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주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대학에도 나눠줄 계획인데 이대로라면 충북에선 1,5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교육부의 교원 감축 계획에 따라 내년에 충북에선 교원 340명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진단평가 강화뿐 아니라 고교학점제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 데 적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원 감축과 관련된 어떤 대응이라든가 내용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과연 고스란히 그리고 온전하게 잘 진행이 될 것이라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교육 정책의 전환을 위해선 교육청의 행정조직과 교원들의 업무를 재정비하는 게 선결 과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지원청의 행정업무 지원을 강화해야 되고 업무를 이관 추진해서 교육력 회복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예산과 교원 수급이라는 과제 속에 윤 교육감의 교육 회복 기조가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수입해 판매해온 태국인들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공항 검색을 피하기 위해 일반 허브차 티백 제품으로 속여 밀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태국인 A씨의 집을 들이닥치자 집안에서 밀봉된 상자들이 여러 발견됩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건 허브차 티백 제품으로 위장돼 있는 크라톰. 동남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크라톰은 각성 효과가 강하고 투약 시 경련과 호흡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발견된 크라톰은 티백 1만 포, 10kg 상당으로 1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씨 등 태국인 2명은 크라톰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20포당 2만 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SNS를 통해 마약 광고 글로 의심되는 글을 발견한 충북경찰은 위장 거래로 제품을 확보한 뒤 국과수의 성분 검사를 통해 해당 제품이 마약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택배 발송자나 발송지 모두 허위로 기재돼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득이 택배 배송 경유지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전북 군산에서 생활하던 2명을 검거했습니다. 수입 당시부터 그 물품을 허브차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통관이나 세관 쪽에서 그 단속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태국인 2명을 구속하는 한편 태국 현지 내 생산자를 특정하는 대로 인터폴 공조 수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여권의 사퇴 압박을 거부하며 업무를 수행 중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청주를 찾았습니다. 아파트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주민 요구였는데 이 까다로운 민원이 권익위 조정으로 해결됐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동남지구에 건립 중인 1,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청주시에 출입구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한 건 지난해 7월. 정문 위치가 생활 편의시설과 동떨어져 있어 불편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쪽문이 이제 준공이 되게 되면은 입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이제 뭐 한 2분에서 3분이면은 단지 어느 구간에서도 저희 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해당 구간은 완충 녹지와 방음벽 설치, 비용 문제 등 조율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10개월의 공정 끝에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이해 관계자들이 19차례나 모여 대책회의를 가진 끝에 합의점을 도출한 겁니다. 이게 될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또 더군다나 국민권익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이렇게 해주니까 상당히 수월하게. 국민권익위는 이행 점검을 통해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 내용대로 합의가 이행이 되는지를 꾸준한 이행 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권익위 조정을 모델 삼아 향후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을 통해 집단 민원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19세기 초 조선시대 판소리의 아버지로 칭하는 염계달 명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음성 가섭사에서 10여 년간 수행하며 득음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찰에서 전국 처음으로 염계달 명창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판소리 8대 명창 중 한 명인 염계달 명창이 도입한 경드름. 경드름이 가장 잘 녹아있는 창부 타령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음악적 특징을 판소리로 수용시킨 창법인데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내리는 음의 구성이 특징입니다. 경드름과 추천목의 아버지로 불리는 염계달 명창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음성군 가섭사에서 열렸습니다. 과거 판소리 고서에 염계달 명창은 충청도 음성 벽절로 들어가 10여 년간 판소리 공부를 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 벽절이 위치한 곳이 가섭사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염계달 명창과 관련한 학술 세미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돌출된 학술적 가치로 가섭사는 염계달 명창과 관련한 각종 행사를 열어서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끌려고 충청도 판소리 중고제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전해진 연계달 명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명창인 고수관 등의 후배들이 연계달의 음악적 기법에 영향을 받아 다각적인 소리를 새로 구사했다는 학설도 제시됐습니다. 이 고수관 명창이 연계달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배움을 얻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기존에 알려진 그 경들은 추천목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그 어청도 저는 이 염계달 명창이 이제 개발한 창법이라고 보는데, 염계달 명창의 가치가 첫 조명되면서 앞으로 경연대회와 명소 만들기 등의 발굴 사업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하며 전주 대비 2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을 이어갔습니다. 충청북도 방역본부가 집계한 결과 어제 충북의 확진자 수는 1,986명으로 지난주 월요일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확진자 수는 880명으로 지난 5월 3일 이후 77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민주당 청주 상당구 지역위원장에 선출된 이강일 전 서울시 의원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2위였던 김영근 전 도의장이 지역위원장직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김영근 전 의장의 이의 신청을 접수해 사안을 검토한 민주당 충북도당 선관위는 이강일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 등 부정행위를 확인해 이같이 처리했습니다. 김영근 지역위원장은 중앙당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됩니다. 국제 유가 급등과 운송 원가 상승에 따라 충청북도 버스 운송 사업조합이 충청북도에 긴급 특별 재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버스 조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50% 이상 오른 상황에서 버스 업계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면 업체의 연쇄 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버스 업계의 급등한 유가 부담액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낙농유구협회 충북도지회는 오늘 도청 앞에서 낙농제도 개선과 우유 원유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낙농가들은 사료값 인상으로 낙농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우유 버리기 퍼포먼스와 집유 거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청주 생명놀이공원 물놀이장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생명놀이공원 물놀이장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9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6일간 무료로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지역의 직간접적인 지원에 비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은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투자 보류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지역사회의 공감을 덜 받는 이유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역사회와 좀 더 소통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